이 함수가 그러니까 참 유형이 다양하죠.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할 줄 알면 이제 그래도 내가 함수는 사실 이번 시험에 뭐만 하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함수 쪽으로. 이 정도가 다 대표용이야. 알겠지?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1등급이랑 여기 두 분이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인데 방정식과 부등식 배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숙제로 아마 지수 부등식까지 드릴 것 같은데 여기 페이지가 이제 기본 내용이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필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방정식과 부등식도 한 끗 차이란 말이야. 얘는 얘는 크다고. 그래서 보시면 비슷해요. 자, 비슷하게 필기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1번은요, 둘 다 공통으로 어쩌면 기본이라고 부를까요? 기본?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같다든 크다든 일단은 뭔가를 같게 만들어서 비교하는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밑을 같게, 보통 밑을 같게 해서 이제 지수끼리 비교할 겁니다. 이해돼? 밑을 같게 해서 지수끼리. 그냥 너의 상식과 맞다는 거야. 그냥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런데 이제 항상 있는 이 친구, 뭔가가 반복되는 경우, 요게 소위 치환 맞나요? 치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익숙하니까 딱 보면 뭔가 누가 치환하라고 보면 막 손 흔들고 있을 거야.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수 쪽은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요거 자, 범위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다시 지수는요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겨요. 로그는 반대로 치환해도 범위가 안 생겨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수 함수는요 정의역 x는 다 되는데 치역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원래 지수 쪽에 x가 쉽고 y 쪽이 어려워요. 근데 로그는 반대로예요. 로그는 지수가 제한돼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좀 조심을 해요. 나온다고 정답이 아닌지 몰라요. 대신에 로그 쪽은 치환이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치환하는 건 좋은데 지수는 치환하자마자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깁니다. 저게 치역이에요. 치역.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가끔 나오는 문제 중에서 뭐가 있다?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같다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로 똑같아야 돼. 그게 맞잖아요. 사실은 같다는 건 똑같아야 돼. 밑도 같고 지수도 같고 그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달라도 같은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니까 밑이 있고 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언제인지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밑이 1이면요 우주야 지수가 달라도 같을까요? 같아요. 1의 3제곱, 1의 5제곱, 1의 100제곱 다 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자 지수가 0이면요 역시나 마찬가지야. 밑이 달라도 같아요. 5의 0제곱, 10의 0제곱 다 똑같잖아요. 여기도 가끔 나오는 예외에 관한 경우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수업 순서는 일단 대표 문제를 다 하나씩 좀 빨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문제는 되게 쉬워 생각보다. 보시면 그냥 내가 풀라고 시킬 건데 내가 풀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알겠지? 풀릴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만 체크를 더 하자면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부등식 풀 때는 부등호 방향이 중요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들, 로그는 공통인데 자 A가 1보다 클 때 여러분 요게 증가라고 부르죠. 증가할 때.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 알다시피 증가하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X값이 커질 때 Y도 커지는 걸 봐야 돼요. 맞아?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부등호가 안 바뀌고 그대로 갑니다. 이해돼요? 자, 증가할 때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밑이 감소할 때는요 여기 있는 부등호가 어떻게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이 또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게 밑에 있는 로그 부등식이에요. 로그 쪽은 이제 x도 까다로운데 부등식도 까다로우니까 제일 까다롭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넘어가서 자, 이제 뭐 관련 문제를 쭉쭉 한번 쳐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빠르게 한번 해볼게. 29번.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소위 기본 문제는요, 그냥 너네 상식으로 그냥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이런 것들을 좀 쉬어가야 돼. 우리가 막 고민할 게 있고 고민 안 할 게 있어요. 얘는 그냥 뭐 물 흘러가든. 30초만 될까요? 자, 이 문제에 여러분 정답 나오셨나요? 자, 29번 문제. 여기에 지수 방정식에 제가 비교한 기본 문제입니다. 미칠각계에서 지수끼리 비교해라. 그 문제가 나왔고, 자, 이 문제 가거나 정답 얼마 나와요? 40. 여기 40 나오셨나요? 뭐 하자? 그냥 뭔가 할 게 있잖아. 2의 4제곱. 그리고 누구끼리 비교하자? 지수끼리. 미칠 같으면 지수 같으면 되겠죠. 비교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x가 40 나옵니다. 자, 또 다른 기본 문제. 자, 다음 장 봐. 다음 장에 3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앞장에 그 다음 유형이 있죠. 딱 보시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죠. 하시면 됩니다. 31번입니다.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 문제는 딱 봐도 얘나야. 무슨 문제일까요? 치환 문제로 다들 보이세요? 치환 문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대표 문제치고는 여기가 마이너스 x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뭐 그러든 말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마이너스 x는 이제 얘랑 같은 말이 뭐다? 그럼 자 얘랑 같은 말이 이건 아시죠? 그래서 3x 제곱을 한번 칠하고 시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t는 0보다 큰 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치환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 자, 여기서 양쪽에다가 t를 곱하시면 분수가 지워집니다. 2항까지 할게요. 그리고니 인수분해가 재발되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t 값을 바로 꺼내보자면 마상돈이 27인데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크를 안 해서도 아마 해보시면 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립니다. 즉 요게 되고 치환 풀어주시면 x값 구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치환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온통 뭔가 치환을 할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치환해서 놀다 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갈게요.
자, 제가 지금 사실 몇 개 풀어줄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제 건너뛰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극과 극이야. 평이하면 정말 평이하고 그냥 하면 나와. 근데 이제 조금 아이디어가 있는 것들은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다음 장이 또 대표 문제가 몇 번이냐면 44번 가볼까? 이제 바로 부등식이 나와요. 방정식 한 3개 이런 거 나오고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뭔가 보면 하고 싶은 게 있잖아. 자, 44번입니다. 요것들을 보시면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부등식은 뭐를 주의해라? 부등호 방향. 방향에 따라서 조금 실수할 수 있겠죠. 1분만 드릴 거예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은 풀어보셨나요? 자, 얘는 뭐다? 또 기본 문제. 부등식도 기본 문제는 밑을 갖게 하고 지수끼리 비교합니다. 그치? 자, 밑을 한번 2로 갖게 해보시면 왼쪽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밑을 2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은 앞에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등호 지수끼리 비교할 차례인데 이때 우주야 부등호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올라갈까? 반대로 바뀔까? 안 바뀝니다. 이유는? 여기 1보다 큰 증가 함수라서 증가는 크게 큰 거예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제 한번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문제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도 뭐가 있다? 또 지원이 있겠지. 그러니까 뻔할 뻔짜요 하시는 거. 예를 들어 49번 같은 거.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뻔해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뻔한데 그러니까 이런 뻔한 문제는 뻔하게 푸시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풀고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은 시간은 좀 안 뻔한 것들 있잖아.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셔가지고 꼭 시험 앞두고 다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체크. 요즘 시험 치는 데가 안 뻔한 데서 시험 많이 내세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 이번에도 풀리긴 하는데 제가 올해는 이제 그 주말에 교과서만 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교과서는 그냥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평상시간에 숙제로 드릴 것 같아요. 다 안 드리고 중단원 문제, 대단원 문제 드리면서 풀어봐. 풀어보세요. 교과서만 풀릴 거라서 눈도 풀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보면 좋은 점이
진짜 그거 이하의 문제들이 정말 쉽게 느껴져요. 아니 진짜 담백하다. 왜 지금처럼 더 꺼낼 수 있거든요. 더 안 보이게. 자, 고민 많이 해보세요.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얘는 딱 봐도 보다 쉬운 문제예요. 2x제곱을 t라고 치환하시면 t에도 범위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로그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2차 고등식 문제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풀어보시면 이제 가운데 몰리는 모양인데 주의할 점 뭐다? 자, 요것도 돼야 되지만 이것도 돼야 된다는 거야. 사실 원래는 연립을 해야 돼요. 이거 두 개. 이해돼? 원래는 연립을 해야 돼. 근데 연립해봤자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 안 하고 이거 맞춘 친구랑 우연히 맞은 거지. 저거를 의식을 하고 맞으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푸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치환 풀어주시면 되겠죠. 풀어주시고 여기가 1, 여기 2의 3제곱이니까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구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큰 내용입니다. 큰 내용 설명 끝났습니다. 기본 문제, 치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치환 정도도 기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서 페이지 91쪽부터 볼 건데, 자, 91쪽에 36번은요,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 소위 빈칸 채우기 문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오죠. 한 18번쯤에. 그렇죠. 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 대비할 친구들은 이런 유형을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여기 내용과는 또 별개로 또 풀이 전략이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여러분 약간 눈치껏 여기 앞뒤를 좀 보면요. 사실 여러분 내가 요즘에 든 생각인데 여러분 한번 필때 볼게요. 사실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 표현이 떠오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일종의 여러분 책 맨 뒤에 있는 해설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해설지.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이게 해설지야. 근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해설지에 이렇게 세 군데가 빵빵 풀려 있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해설지도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해설지도 여러분들이 막상 읽어보시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해설지가 나와 있는 문제니까 한번 얘는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 혹시 다음 시간에 안 되면 그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3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 푸는 문제들이 약간 뭐랄까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지면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얘는 제가 좀 스케치한 시간만 드리고 제가 주도하여 할 테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어쩌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제가 그럼 한번 좀 얘는 좀 주도하여 설명 드려볼게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저는 좀 항상 묻고 싶은 게
뭔가를 하긴 했죠, 여러분들. 뭔가를 했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은 딱 보니까 뭔가 지원할 게 보여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검정 색깔로 쓴 것들은 당연히 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원할 게 뭐 지원했더니 어쨌든 2차 방정식이 생겼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나오나 2차 방정식 하면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중학생 때는 뭐 근을 열심히 구해봤고요. 고1 때는 이제 근을 안 구하고 뭐 판별식이라던가 근계수, 그렇지. 근데 아마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쭉 읽어본 친구 중에서 이제 뭔가 뉘앙스가 보통 사실 이게 약간 판별식 문제인가 싶은 거지. 그렇지. 이게 뭔가 읽어보시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또 이런 게 약간 좀 그 판별식 뉘앙스이긴 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판별식을 써도 어떻게 가는 풀이가 있지만 일단 판별식만 쓰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자, 얘는 지금부터 한번 필기를 깔끔하게 해서 한번 다시 풀어보기 문제합니다. 알겠지? 자,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방정식에 지금, 자, 치환하기 전, 자, 이 방정식에 지금 근이 몇 개가 있다?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있대요. 제가 요거를 한번 기호를 좀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 알파, 베타라고 두면요.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는 다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둘 다 뭐다? 양수라는 조건이 걸려있잖아. 둘 다 양수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문장을 좀 간단하게 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문자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쨌든 이 문제는 딱 봐도 치환 문제긴 해. 결국 우리는 2차 방정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방정식을 다루기 쉽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치환을 했잖아요. 자, 치환을 하실 때 누구도 여기 있는 근도 이 근도 치환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요 근은요 원래 x를 거든요. 근데 우린 t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이 근도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쉬워요. 여기 x에다가 알파 넣으시면 돼요. 다시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근이 치환이 돼요. 즉 이 새로운 시간대는 t 입장에서는 어쩌면 근이 5의 알파제곱인 거예요. 이해돼? 물론 쉽습니다. 그냥 여기다 알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베타를 치환할 때 여기다가 싹 넣어서 5의 베타 제곱으로 치환하시면 요거는 이제 t 입장에서의 근인 거예요. 이해돼? 여러분 치환을 하긴 하는데 요것도 앞으로 종종 쓸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 뒤에 있는 조건들도 치환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일단 2차 방정식 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기에 맞게끔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랑 베타가 다르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가 다르면 되겠죠.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써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은아 5알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1보다 큽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우리 앞에서 함수 때 치환할 때 이걸 한 적이 있는데 밑이 5잖아요. 양쪽에 밑이 5인 걸 걸어보세요. 부등 안 바뀌지. 이게 1보다 크도록 바뀌어요. 자, 새로운 함수의 요 t 입장에서는 두 분이 1보다 큰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가 둘 다 1보다 크다 라고 딱 쓰시면요 이제 약간 치환이 끝난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모로 좀 까다로워. 첫 번째는 치환을 하긴 하는데 근도 치환이 없어요. 요 새로운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t 입장에서는 두 분이 서로 다르고요 두 분이 1보다 크도록 바뀝니다. 이해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함부로 판별식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고1 나오는데 고1 때로 말했지만 원래 판별식은 가위가 있을 때 쓰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들 보통 판별식은요 언제 쓰는 거냐면 약간 범위가 보통 모든 실수일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위가 있으면요 함부로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왜? 결국 잘려나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좀 잘려나가요. 즉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럼 저희는 뭐 하자? 자, 그 당시 여기로 판별식을 못 쓰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지긋지긋할 때 또 나옵니다.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 지금부터 이제 이 상황을 이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끝나요, 이 문제가. 이제 K의 범위가 이 상황을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별식 못 쓴다는 거예요. 여기는 조건이 까다로워.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면 판별식만 쓰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보다 큰 거거든. 근데 그게 1보다 크다고 보여줘야 돼. 어떻게 잘. 그거는 판별식으로 안 끝납니다. 어떻게? 자, 지금부터 함수로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배웠는데 함수로 가는 방법 사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아마 얼마 전에도 그 함수 문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y는 지금부터 저 연립되어 있는 걸 뜯는 겁니다. 뜯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왼쪽에 2차 함수랑 오른쪽에 x축이죠. 두 개를 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간단히 그려보시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2 때, 중3 때 배운 것처럼 잘 안 보이니까 검정색을 쓸게요. 자, 이 식은 썩 예쁜 식이 아니거든. 꼭지점이 필요하니까 꼭지점을 주는 식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보통 저는 이제 이런 거 풀 때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약간 움직일 겁니다. 다시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그 다음에 그릴게요. 자, 왼쪽에는 2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아래로 블록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꼭지점이 잡혀가려면 t 값이 2분의 5일 때 y 값이 k 빼기 4분의 25 맞나요? 맞나요? 요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가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가위로 좀 자를게요. 우리는 요걸 다 보지 않고 역시나 0보다 큰 쪽만 볼 겁니다. 자, 치환하는 순간 가위가 하나 생긴 거예요. 0보다 큰 쪽만. 그러니까 가위가 있을 때는 함부로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이 잘려나가서 그게 어디가 잘려나가서 이거 아예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그럼 그럴 때는 함수로 간다고 기억이 앞으로. 그러니까 함수로 가서 그려보면 됩니다. 자, 0이 여러분들 대충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식에다가 t 자리에 0 넣어보시면요. y 값이 k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잘렸습니다. 자, 요거 그림 맞나요? 저는 지금 2차 함수를 그린 거예요.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그릴 차례가 이 친구를 그릴 차례예요. 제가 이제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릴 때는 자, 뭐를 주의해야 돼? 첫 번째는 근이 다른 걸로 두 개가 생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두 근이 1보다 크다로 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매번 강조하는 건데 방정식에서 근이라 불리는 게 함수에서는 교점과 동일합니다. 즉 지금부터 다시 말로 하자면 교점이 다른 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교점의 x값이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자, 한번 저희가 실패해 볼까요? 예를 들어 가은아, 자, 저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이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지. 그 말은 실근이 하나밖에 없을 때 있어요. 이해돼? 그리고 나오나 이렇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자, 여러분 요 식이 이렇게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요것도 안 되지. 왜? 요 때문에 교점이 없잖아. 근이 없을 때예요. 저게. 이해돼? 그럼 자, 어디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추리를 얻는다. 여기쯤에 있어야 돼, 지금. 여기쯤에 있어야 교점이 서로 다른 걸로 두 개 있잖아요. 이해돼? 그리고 여기서 부등식 하나가 만들어져요.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서 부등식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요런 게 하나 생겨요. 이것도 돼야 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왜냐면 저희가 지금 체크한 건 어차피 요 1번만 지금 체크를 한 거예요. 교점 두 개 있는 거. 그치?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근을 요 그래프에 좀 표시하자면 여러분들 저 지금 근이 일종의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저 근이 요 교점의 x값이 지금 저 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돼 지금?
우리 지금 이 상황을 그래프로 보는 중이에요. 계속 지금. 그래프로. 그리고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체크하는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다? 자, 근이 두 개인 걸 확인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이 두 개인 거 체크해 준 거예요. 근데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걸 체크해 줘야 돼요. 자, 이 그래프에다가 한번 표시를 보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두 근이 여기 있잖아. 얘가 지금 1보다 커야 되지. 자, 그 말은 1이 얘나야. 자, 자, 여기. 1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디서 하요 1이? 여러분, 자, 여기쯤에 1이 있다는 말 맞아요? 여기 일단 왼쪽에. 그쵸? 여러분들 왼쪽에 여기 1이 있어야 이게 더 클 거 아니에요? 이해돼? 자, 여기 지금 대충 찍어봐. 여기쯤 지금 1이 있다는 거예요. 1이. 근데 여러분 이제 아직 끝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그 표현법이 뭐냐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함수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F1이라고 부를 수 있지. 이 F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1이 0보다 큰 쪽이 있어야 결국 딱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요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 상황을. 그래야 끝난다고. 정리하자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F1이 0보다 크다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딱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가 설명이 되고 그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랑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 특히 이제 여기 지수 쪽은요, 치환을 하면 가위가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 생각보다. 판별식 같은 걸 함부로 못 써요. 그게 가위로 잘리거든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 대입해 보시면요. 자, F1이 얼마다? K 빼기 4가 되는데,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야 두 분이 1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항에 보시면 K가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한번 연립해 보시면 최종 분응식이 나옵니다. 이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끝납니다. 저기 안에 드는 정수가 몇 개인지 묻는 문제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검정 색깔, 치환해서 아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아까처럼 막 실제로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싸리가 근을 구하라고 시키면 속 편한데, 근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단 말이야. 요거를 만족하는 게 서로 다른 걸로 두 개 있고요. 둘 다 양수예요.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요 근도 치환을 해서 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치환하는 순간 두 근이 1보다 크다고 해요. 여기서. 즉 저희는 이제 여기에 근이 두 개 있는데 1보다 큰 거를 어떤 분위식으로 만들어야 첫 번째.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판별식으로 안 끝나.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판별식으로. 뭐 때문에? 이런 가위 때문에. 특별히 가위가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위가 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통 판별식 쓸 때는요, 그러니까 모든 식을 쓸 때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막 0보다 클 때만 하면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얘 그리고, 얘 그리고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가운데 쯤에 있어야 돼. 요게 이제 두 근을 보장해 주는 거고, 요게 1보다 크다는 거 보여주는 게 요거예요. 어디 있죠? 요거예요. 요 F1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지 여러분들 1보다 큽니다. 이해돼? 만약에 F1이 X축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보다 크다는 보장이 안 생겨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설명하는 내용으로 끝을 내시면 연립분식 이런 정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좀 어렵다 싶으면 넘어가세요. 일단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아주 어렵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유형 3번은요. 사실 이제 방정식 관련 유형 여기 마지막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밑에 쭉 가보시면 40번처럼 뭐 어떤 연립 방정식으로 보이시나요 혹시? 뭐 그런 어떤 스타일로. 그러니까 역시나 방정식 문제인데 뭔가 40번 딱 보면 뭔가 치환하면 연립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뭔가 그런 스타일이죠. 혹은 39번처럼
어떤 이런 그냥 어쩌면 이거는 이제 봐봐 밑이 안 같잖아. 자, 밑이 안 같은데 우리 이런 거 딱 나오면 얘나야 항상 뭘로 바꾸라고? 이런 지수를 로그로 바꿀 수 있지. 그런 것도 어쩌면 이 방정식을 푼 거거든. 그럼 그런 어떤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스타일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기는 풀어보시기 바래요. 뭐 한번 해보면 그냥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유형 4번이 아까 말한 부등식이 또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부등식 유형 중에서 48번 문제.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얘는 약간 난이도가 2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보시면 그냥 미친 맞게 해서 풀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건가? 48번입니다. 우리가 고1 때 그 함수 관련 고정관념 몇 가지 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식이 2개 이상일 수 있어요. 함수는 꼭 식이 하나여야 되는 거 없습니다. 함수의 조건도 배웠잖아. 모든 x가 선택을 하고 한 개만 선택하면 다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자, 그럼 한번 좀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사실 얘는 어쩌면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어떤 불편해지는 타이밍이 올 거야. 근데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넘어서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좀 뻔해요 사실 어떻게 할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도 나와 있고 식도 나와 있고요. 친절하네요. 그리고 저희한테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즉 풀어봐. 근데 여러분 조건 없이 푸셨죠? 저건 쉬우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밑을 갖게 한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고, 자, 고등식 문제 밑을 다시 봐야 됩니다. 증가니까 아마들 여기까지는 쓰신 거 맞아요? 우주야? 그치. 사실 여기 나왔을 건데 이제 뭐가 불편하냐면 식이 하나였다면 걔를 넣으면 돼. 그치. 근데 식이 2개면 어떡해요? 저 2개면요 결론적으로 할 때 뻔한 게 여기 지금 범위가 있잖아. 지금 요식 해석법 기억나? x가 3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는 거고요. x가 3 이상이면 얘를 쓰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사실은요. 그럼 이렇게 나눠서 그냥 가시면 돼요. 즉 예를 들어 x가 3보다 작다고 치면 위에 걸 쓰면 되겠죠. 이해돼? 혹은 3 이상이면 밑에 걸 쓰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점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풀어볼 거 아니야. 이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x가 이거 이상이네. 근정식 기억나? 이거 최종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는요, 우리가 지금 이거라는 가정하에 풀었잖아요. 그치? 기억나? 이거라는 가정하에 풀었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항상 얘랑 얘를 또 연립해줘요. 우리가 앞에 항상 뭔가 내가 조건을 깔 때는요, 이것도 돼야 됩니다. 이거라서 푼 거고. 이해돼? 즉, 연립해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이런 게 나와요.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또 한 개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번 문제는 여기에서 뭐 x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니까 아마 둘 개 보시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쩌면 좀 시끄러운 문제. 그냥 그래프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프는 굳이 필요 없는 문제. 페이크인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F를 뭘 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나눠줘야지 고를 수 있는 거야. 마치 우리 그 절대값 문제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저 범위를 나눠줘야 절대값 풀 수 있는 것처럼 나눠주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지. 그리고 밑에 문제 보시면 유형 5번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그런 분응식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장 가보실래요? 자, 그럼 다음 장이 좋다. 54번 빼세요. 54번은 일단 빼시고 위에 있는 53번이 있지. 53번. 자, 우리 아까 방정식에서 함수 관련 문제 한 기억나? 아까 좀 길어던 풀이. 부등식 뭐야 이렇게. 사실 여기가 어려워지면요. 정말 그런 함수로 가요. 이 상황을 좀 함수로 가서 이해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계속. 다음 장에 있는 53번이 아까 그 친구랑 비슷한 유형 부등식 버전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고1 때 기억나? 2차 부등식에는 저런 어떤 멘트에 판별식 문제가 유명했거든요. 모든 실수에 대해 저게 된다. 근데 또 주의하라는 거야. 이게 범위가 생기면 함부로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판별식은 범위가 없을 때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프. 가서 봐야 됩니다. 53만 원 풀어볼게요. 54번은 빼드리겠습니다. 쟤도 사실은 이제 53번처럼 푸는 문제인데 이제 53번에는 어떤 또 고민이 생기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돼요. 자, 이 문제 한번 잠깐 같이 볼게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같이 보자면 일단 첫 번째 혹시 치환할 거 보이세요? 근데 이 문제는 저만 그래요. 약간 치환을 누구로 할수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가 분수잖아요. 4x를 치환하면 조금 이거 이상해져 갑자기 조금 이상해집니다. 4x 말고 자, 뭘로 바꾸자? 여러분들이 밑이 2인 걸로 바꿔보시면요. 요 주어진 식이 아직 치환하기 전인데 밑이 2인 걸로 바꿔주면 분수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치환을 할 건데 누구를 하자? 자, 지금부터 2의 x제곱을 t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4t제곱 빼기 16t 더하기 a가 0 이상이다 라는 2차 부등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역시나 a라는 문자가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또 추리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치?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기는데 잘 보세요. 원래 x의 입장에서는 모든 실수였거든요. 자, 여러분 임의라는 말은 원래 같은 말이 모든입니다. 즉 x는 원래 모든 실수인데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한테는 다 되는 건데 t는 0보다 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와?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럼 가은아 판별식 문제인 거 알지? 모든 실수 t에 대해 성립한다. 판별식이 뭐예요? 그거잖아. 이게 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판별식.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려봐요. 이걸 그려서 자르신 다음에 눈으로 보는 식으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기억나? 원래 판별식 풀이도 원래는 그래프 풀이였거든요. 지금 항상 판별식 거 다 까먹어서 맨날 이거 기억나? 이렇게 세 개 그려갖고 내가 하잖아. 이렇게 세 가지 그려가지고. 원래 판별식도 그래프 풀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실수인 경우는 하도 많이 푸니까 외우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가위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안 되고 원래대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지. 이 상황을 여기 범위에서 봐야 돼요. 자, 한번 빨리 그려볼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걸, 자, 아까 똑같아요. 이제 y는 그래서 2차 함수로 갑니다. 자, 한번 함수로 가보시면요. 자, 16이니까 플러스 a 빼기 16. 이렇게 되고, 자, 약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아래로 블록인데, 자, 꼭지점이 t가 2일 때, 자, y 값이 a 빼기 16 맞나요? 자, 저는 축을 잘 안 그립니다. 축을 그려봤자 y를 뭔지 몰라서 정확히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리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위가 있다는 거야. 0보다 큰 쪽만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0보다 큰 쪽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려나가. 그래서 판별식을 함부로 못 써요. 판별식은 다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다 있을 때. 이해돼? 그리고 센스 있게 요것도 y값 구하고 싶죠. 그래서 t에다가 0 넣어보시면 그때 y값은 a입니다. 뭐 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센스 있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누구를 그릴 차례다? 오른쪽에 있는 요 직선을, 요런 직선을 그릴 차례예요. 저희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 부등식에서 요 크다라는 거를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함수에서는 나오나 같은 말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위에 있다. 그거 등장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함수로 바꾼 거잖아. 그러면 어떤 표현을 바꿔줘야 돼. 아까 방정식에서는 근이다라는 게 교점이다. 부등식은 이제 크다라는 게 위에 있다. 즉 저희는 지금부터 그릴 건데 누가 파란 색깔이 얘보다 위에 있게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같다가 있으니까 위에 있거나 딱 같은 것까지는 오케이야. 즉 그 말은 뭐다? 자, 그럼 우주야, 이용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여기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얘가 좀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좀 내려봐. 어디부터야? 대충 여기 정도부터 아니에요? 이거는 완벽히 되는 거지. 즉 여기서 부등식 생긴다고. 사실 매번 의심돼요, 부등식. 근데 같은 것도 돼. 딱 요거 괜찮아. 그렇지? 요것부터 올라가. 여기가 정답이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오시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어려움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과 부등식 푸는 거는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사실은. 매번 똑같잖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문제는 지금처럼 요 시간의 k라던가 a 문자가 들어있고 어떤 이제 이 a의 범위를 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특히나 지수 쪽은 더 어려운 이유가 지수는 치환하는 수가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지수는 치환하는 수가 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느낌에는 하고 판별식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가서 그려서 봐야 돼요. 이거 상황.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유형 6번.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지난 시간 숙제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저만 그래요. 사실 이거는요, 지난번 숙제 같은 게 또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해돼? 똑같이 또 그래프 하나 주고 교점, 연립해서 교점 구하시고요. 뭐 넓이.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같은 이용이다. 그냥 그래프 하나 주고 놀아봐라. 그래서 그런 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난번 숙제랑 이어진 부분이라 과제로만 드릴 건데요. 그래도 문제 몇 개 좀 빼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59번 문제. 이거는 사실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한 어떤 게임 같은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59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96쪽까지인데요. 자, 우리 96쪽도 나오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없게? 혹시 옛날에 우리 해본 적 있나? 이거 제가 또 말할까? 식이 있는 활용이 있어요. 지금처럼. 식을 먼저 보시고요. 시간에 문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이 문자들의 역할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대입하면 됩니다. 이번 페이지는 소위 뭐 식이 있는 활용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그 친구랑 같은 용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나오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지금은 지수니까 지수인 거고 뒤에는 로그면 로그인 거고 삼각함수면 삼각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대신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건데 근데 뭐 지수를 못해 로그를 못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앞에 문제니까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래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장은 사실은 이제 뭐 활용 같은 거긴 한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드릴 게 있어가지고 소개드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런 느낌으로 로그 방정식과 분식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쉬운데 아까 말한 그런 판별식이 아니라 함수 문제, 그래프 문제를 좀 연습해보세요. 그 느낌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시고 다음 서열을 보고 기하 친구는 잠깐만 대기가 한 10분 내로 저희가